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시청자 댓글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컨텐츠를 주시고 저에게 또 배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 1분기 합계 출산율 0.81, 역대 최저치 갱신,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빠르게 저출산도 빠르게 이 제목이었는데 이제 검은색은 시청자 댓글입니다. 어떻게 쓰셨냐고 하면 엘리전이라고 할 때 빵 터졌네요. 이거 엘리전이죠. 이거 뭐 어차피 중간에 하회하자는 사람이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갈 때까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총대를 메고 패미 박살내고 진정한 평등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정치권들 그 여성 권력의 표심에 중독이 되어서 여야 볼 것 없이 답이 없습니다. 존중받지도 배우자를 무슨 ATM기 노예로 보고 조금만 불리하면 옹행하며 때만 쓰는 FM들 때문에 쉽게 안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제가 그 지난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에 그 의외로 역선택이 꽤 많았습니다. 역선택이 많았고 실제로는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죠. 일주일 전에 했을 때 그때 7% 정도 예상을 했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때 저도 그 자료를 얻어서 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 결과는 0.73으로 엄청나게 작은 격차로 이제 승패가 갈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거 끝난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풀이하더라고요. 2030 남성들의 표가 국민의힘에 왔지만 윤석열 후보한테 왔지만 반면 2030 여성의 표는 이재명 후보한테 많이 갔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던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저도 지난 대선에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때 활동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2030 남성들이 부모님 세대를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586 세대 부모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 선거 운동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했어요. 그런 걸 보면 2030 남성의 표가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의 그 2030 남성들의 부모님들 중에 지금 약간 민주당 성향인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분들을 젊은 남성들이 설득을 하는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2030 남성의 표가 크게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후에도 이들을 만약에 뭐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못 이깁니다. 국민의힘은 못 이긴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스탠스 보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어차피 2030 남성 표를 의식해서라도 아마 손잡고 갈 거고 아마 내년 총선에 여가부 폐지할 테니까 좀 밀어달라. 아마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려고 하면 의석수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의석으로서는 민주당에서 동의해 줄 가능성은 낮으니까 아마 총선 공약으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인식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커뮤니티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40대들도 인식이 바뀌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거를 쓰셨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가부 폐지가 2030 세대분들의 주로 이슈였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대선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하지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 글도 보고 영상도 보고 제 나름대로는 사실 저출산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숙주가 누구였냐 여가부라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죠.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저 말고도 주변에 보면 조금 여가부에 대해서 문제 많다는 인식을 가지는 40대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제가 이 그 인터넷에 글 쓰신 분처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물론 빠르진 않지만 아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은 아마 좋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뭐냐고 하면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일배한다고 하면 완전 사회에서 악마화 시켰잖아요.
그렇게 시켰는데 요즘은 오히려 여성시대 FM 한다고 하면 악마 취급받잖아요. 실제 악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자기가 뭐 페미다 여시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여성 스스로 자기가 페미라는 이야기 거의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페미 아니다, 여시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여자들 스스로가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죠. 사회적으로도 이들이 지금 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같은 경우도 숨기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 FN과 여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되면 예전에 일베가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처럼 FN과 여시들도 결국 사회에서 좀 매장당하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그리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저는 맞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여요. 가급적이면 이 싸움은 좀 빨리 끝나는 게 더 좋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 댓글 보면 이런 말씀하셨네요. 하지만 지금의 남성들은 국가에서 평생 개차반 취급만 받아왔기에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 하면서 이제 눈물 이모티콘을 그렸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와 청년을 홀대한 결과죠. 홀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지금 뭐 국가라든가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별로 노력 안 해요. 노력이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 남성들이 얼마 정도까지 이 홀인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고 이래야 정신을 차릴 건지 지금은 그냥 이민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민이 그게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 저 북유럽 있잖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 특히 스웨덴 같은 데도 지금 이민을 받아가지고 그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민은 정말 어쩔 수 없으면 하면 모르겠지만 바로 이민부터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국내에서 최대한 해결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국제결혼 쪽도 제가 볼 때 가급적 그쪽으로 해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 벌써부터 이민 쪽으로 지금 여야가 좀 그런 분위기예요. 여야 모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남성 인권에 대해서 그나마 이번에 그 어제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군대에 있는 거 부분은 취업 안 한 걸로 계산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개정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그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국가에 대해서 지금 애정도 없다 이렇게 지금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존중하고요. 존중하고 기성세대로서 죄송하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1분기가 저 정도면 1년 학교 출산율은 0.7대도 잘하면 곧 무너질 기세네요. 이 지경에 와서도 방송과 언론 미디어는 외눈박이처럼 오로지 여자 목소리와 주장만 담고 남자 목소리와 애로사항, 고통 등은 철저히 눈 감고 귀 닫고 저출산이 지속되어도 한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콜먼인지 머시기인지 하는 학자 교수나 외신들 입을 빌려서 더더욱 여자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식의 방송만 계속 내보내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과 미디어는 여성 편향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민주당 쪽, 친민주당 쪽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노조들 같은 경우도 민원연 소속입니다. 그럼 그쪽도 이제 민주당 성향이긴 하죠. 제가 정치 이야기는 좀 자제하려고 해도 또 이게 안 할 수가 없긴 하네요. 결국은 본질은 결국은 정치로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연도 언론의 노조도 민원연이고 민원연은 민주당하고 손잡고 지금 그분이 그만두셨나요?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민원연 거기 대표 출신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상혁 그분이 지금 끝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근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또 여성 평양적인 제목을 뽑고 남자들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그렇게 이제 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는 거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자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도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결국은 남성들의 소득, 남성들의 일자리 그리고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지 이게 해결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자의 목소리, 애로사항, 고통 이거는 철저히 지금 배제하고 있어요. 저번에 MBC 같은 경우도 100분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때 패널 나온 사람들을 보면 2030 미혼 여성과 남성은 아예 안 나왔어요. 당사자들이 없는 100분 토론, 저출산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100분 토론이면 총 4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 정도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 남자 1명, 여자 1명은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여튼 분위기가 이래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분위기가. 그리고 뭐 이번에 그 콜먼 교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이제 막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이제 영국 교수님인데 이분도 제가 영상을 봤어요. 뉴스 나온 거 보고 기사도 봤는데 여자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된다. 이분도 결국은 기존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그 뉴스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기사의 그 댓글을 보면 지금 그 글 쓴 분 말씀처럼 아니 우리나라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그 이 교수님에 대해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의견들의 댓글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제가 보니까 확실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분은 좀 잘 모르지 않냐. 대한민국 특히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미디어들이 지금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지금 외눈박이처럼 외눈박이처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모른 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출산율 관련해서 노벨상 재료들을 몸소 마련해 주는 것. 저출산 말하는 거죠. 나라 대신 인류를 구하는 겁니다. 이만한 국뽕이 어디 있을까요? 크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 진짜 이 말은 맞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뭐 가족 사회학이라든가 인구학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만한 샘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인체 실험을 들어간 거죠. 인체 시험을 들어간 거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결과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아마 인류에게 엄청난 교훈을 안겨줄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국이 하는 거를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아마 그런 아마 연구 결과가 나중에는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진짜 이분 말씀대로 인류를 구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나라가 병신짓하면 이렇게 망하는지를 몸소 스스로 체험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 하나 망해서 참 많은 교훈을 남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요. 하도 재고 따져서 성욕도 포기하고 혼자 살려고 합니다. 외모 따져, 키 따져, 차 따져, 돈 따져, 직업 따져. 남자들도 받아주지 마세요. 제발. 이제 이렇게 이제 댓글을 쓰셨는데 요 밑에 다른 분이 또 댓글 다셨어요. 진짜 다다다다다다 따지니까 절신락 될 수밖에 없음 하면서 눈물의 이모티콘과 크크를 쓰셨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저출산에 대한 수치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죠. 더 멀리 가버렸고 그리고 문화라고 할까요? 그 여성들의 그 어떤 과도한 하이퍼감이 이런 거는 지금 일본보다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일본을 정말 많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일제강점기도 있었지만은 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뭐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일본 영향을 지금 많이 받잖아요.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꾸준히 지켜보면 일본의 좋은 점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야 될 점도 많은데 요런 거는 사실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을 우리가 따라했죠. 벤치마킹을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그 외에 정치,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일본의 괜찮은 점을 안 따라갔어요. 오히려 나쁜 점, 안 좋고 나쁜 점만 따라간 것 같아요. 참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과거에 있었던 초식화, 절식화 지금 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식화, 절식화 중인 것 같아요. 이제 요거 다음이 그거잖아요. 일본에서 2010년대에 나타난 사또리, 득도 세대. 아직 요까지는 안 났어요. 제가 볼 때. 초식, 절식까지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분 말씀으로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러니까 절식남이 될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 지금 초식화, 절식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제 요거를 넘었으면 이제 득도를 하는 거죠. 사또리 세대인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 결국 사또리가 좀 있으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으로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가면 제일 먼저 망하는 직업군이 교사, 초등학교, 급식, 교육공무원, 기타, 유아용품, 기타 등등 와르르 망함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많이 가지는 직업들이 피해를 본다. 이제 요 말씀이신 거죠. 그 이번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 유튜브 진용진 씨 있죠. 여기 유튜브에 비혼주의 30대 여자 인생에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3편짜리인 것 같은데 지금 2편까지 나왔어요. 거기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주인공이 비혼주의인데 이제 30대 직장 여성이고 그리고 그 회사가 그 학생의 학교에다가 뭐 납품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뭐 좀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2편 마지막 쯤에 나오는데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일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이렇게 뭐 휴가로 보내면서 저출산 영향으로 즉 본인들의 밥벌이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를 진용진 씨가 우회적으로 상당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닌 게 그 우리나라가 수출도 뭐 물론 많이 해서 돈을 벌어오는 나라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 반도체, 뭐 화학, 조선 몇 개 빼고 나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수예요. 대부분 내수 베이스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런 내수 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사이즈가 줄어들고 서비스직 당연히 타격받겠죠. 그러면 여성들 직업들이 타격을 남성들 직업보다 먼저 받습니다. 일단 당장에 바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도 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소아과 뭐 등등등 여기는 바로 지금 바로 타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진용진 씨 비혼주의 30대 여자 인생 여기가 그냥 제가 볼 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영상 올린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환경연에서 나왔던 자료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정도 속도로 줄고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17년 정도 지난 2040년도가 되면 2022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GDP가 대한민국 전체 GDP가 무려 20%가 감소한다. 다른 요소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28% 감소다. 즉 캐파가 줄면요.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일본 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하잖아요.
30년 동안 국가 전체 GDP가 그냥 그대로였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멈춘 거예요. 멈춘 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가올 미래가 그거예요. 미래가 그겁니다. 일본도 지금 30년 지났는데 아직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요즘 뭐 니케이 225가 좀 많이 올라서 뭐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런 말 하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일본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이제 뭐 자사주 같은 거 매입을 하고 하여튼 배당을 늘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평가가 해소된 거지 아직까지 저는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이 벗어났다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다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 0.5 안 가도 0.7, 10년 정도만 유지돼도 생지옥은 이야기되어 있다. 난 탈출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분 누가 올리는지 알겠다. 아, 여기 쓰신 분이 유튜브도 하고 계시던데, 저도 이분 거 영상 몇 개 봤습니다. 잘 보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탈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해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0.7만 10년 유지돼도 생지옥은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0.7,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저는 2024년도 학계 출산율은 0.6대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올해는 아마, 올해 설마 깨질까요? 아무리 뭐 마통론 터지고 뭐 그런 거 터져도 0.7은 그래도 좀 버티지 않을까. 왜? 작년에 혼인을 꽤 많이 했거든. 이제 90년대 여기 지금 이번에 인구가 좀 많아요. 지금 결혼 정년기 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이 저출산 반등을 위한 골드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혼인도 그래서 좀 늘었죠. 그래서 0.7 정도는 방어하지 않을까. 통계청 담당 과장님도 0.73으로 예측을 하긴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 나도 지금 한국 있어야 되나? 원래 사실 저는 해외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직은 없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아직이야 사실 뭐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지금 성장한 거예요. 유튜브가 이게 옛날보다 유튜브가 어려워졌어요. 한 3년, 4년 전 이럴 때보다 유튜브가 많이 늘었어요. 그때 한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2019년도 때보다 2021년도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 게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다 보면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랑 2021년도에 사업자 가진 사람이랑 요 비교를 했는데 13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저는 이 그 창작업 자격증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가져 있던 게 지금도 유지하고는 있는데 13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옛날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건 맞아요.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하여튼 뭐 저도 뭐 아직은 미미합니다만은 만약에 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몇만 단위 넘어가고 뭐 10만 넘어가고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여성계 비판이 요즘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한국에 있다가 물론 얼굴은 안 드러내고는 있지만 모르죠. 또 뭐 갑자기 테러 당할지. 저도 요즘 조금 겁은 나요. 겁이 나가지고 뭐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혹시나 정말 그런 위협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도 약간 탈출을 할까. 원래는 그냥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처럼 저도 대한민국이 침몰할 때 그냥 같이 침몰하면서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같이 이제 겪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고 하면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저도 좀 내일 모레면 50이고 이제 뭐 60, 7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질 건데 이제 대한민국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사실 의료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근데 뭐 정말 이렇게 계속 여성계를 많이 비판하다가 좀 위협을 느끼면 저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몇 달이나마 성숙한 아이가 또래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니까 1분기 출산율이 제일 높고 4분기가 제일 낮은데,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1분기가 제일 높다. 1분기가 제일 높고 4, 4분기가 제일 낮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가 0.81로 지난 4, 4분기보다는 반등은 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1분기 지난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왜 발생해요? 라고 제가 좀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이 좀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래하고끼리 경쟁을 시키려고 하면 몇 달이라도 조금 더 빨리 태어나는 게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4, 4분기보다 3, 4분기보다 1, 4분기에 낳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일본보다 구조가 멀리 왔습니다. 일본은 버블 터지기 전에 출산율이 1.5대였어요. 야, 이분의 이제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이거잖아요. 대한민국도 버블이다. 대한민국도 버블이다. 그리고 이 버블은 터질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버블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의도적으로 꺼트려버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쩌든가 터트리지는 않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자, 연착륙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더 내려간다. 이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도 터지기 전에 0.78인데 버블이 터져서 이로 인해 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면, 경제가 침체되면 더 내려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더 멀리 와버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관련 자료를 봐도 이분 말씀이 검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105%예요. 전세보증금 합치면 153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1위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90 초반대 가계부채 비율이 90 초반대에서 일본의 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6.0에서 터뜨려 버렸고,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때는 98이었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98%였고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거기는 의도적으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25에서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3.5죠.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그 전세보증금 빼도 105예요. 105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버블이에요. 버블. 이 버블이 가계부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영업자 대출도 많아요.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지원해 줬죠. 그리고 원금 이자 상한 유예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기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 이게 9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버블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버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개인의 신용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전세보증금도 있고 올 하반기는 역전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참여연대도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유예를 할지, 금융권에 요청해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정말 9월 달에 종료를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는 아마 유예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켜보시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버블이 안 터졌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이 어떤 상황 자체를 건전하다고 보시는 분은 정말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국가가 성장하고 이렇게 갔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채를 일으켜서 그래서 발생한 호황이었던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디레버리징 시대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런 버블이 터지게 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아닌 상황인데 이 정도 왔으면 나중에 이게 오게 되면 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멀리 갔다는 의미가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 더 심해질 거다. 저도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 경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절약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고 좀 소박한 거에도 우리가 행복을 찾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뭐꼭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사고 뭐 많은 소비를 해야지 행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그마한 사소한 거에도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소비 습관이 저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